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사또가 혼례를 올렸는데 신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니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한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윤서. 나이는 갓 30을 넘긴 젊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나 과거에서도 장원급제를 했고 부임지에서도 백성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세금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고 억울한 백성의 말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고을 사람들은 그를 무척이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사또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바로 혼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약혼을 했던 규수가 있었으나 혼례를 올리기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사또는 혼인에 대한 생각을 한동안 접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30을 넘긴 나이가 되고서야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화면 매화꽃 흐드러진 고을 어귀. 사또의 수아 아전 하나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또, 이 고을 바깥 마을에 아주 훌륭한 규수가 있다 하옵니다. 집안도 반듯하고 용모도 단아하여 소문이 자자하다 하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사옵니까? 사또는 처음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전의 말로는 규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먼저 사또에게 청혼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서찰한 통이 관아로 날아들었는데 그 안에는 규수의 얼굴을 그린 작은 초상화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또는 무심코 그 초상화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상화 속 여인은 그야말로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눈매는 그윽하고 깊었으며 입술은 붉은 홍시처럼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보다 더 강렬하게 사또의 마음을 건드린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어딘가 슬프고 어딘가 간절한 그런 눈빛. 무언가를 애타게 바라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또는 그날 밤 그 눈빛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혼담을 진행해보거라.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규수의 집안 쪽에서도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규수의 나이가 이미 24이었으니 그 시절 기준으로는 꽤 늦은 나이였습니다. 규수의 아버지는 혼담이 진행되는 내내 몹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언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사또가 처음으로 규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것은 바로 그 혼례날이었습니다. 신부는 초상화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새하얀 혼례복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부의 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봄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부의 손은 한겨울 냇가의 물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잠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긴장 때문일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끝났습니다. 문제는 혼례가 끝난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또가 신방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신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어딜 가시려 하오? 신부는 고개를 돌려 사또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초상화에서 봤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슬프고 간절한.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사옵니다. 신부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첫날 밤이라 신부가 긴장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복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신부는 어딘가로 사라졌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또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밤마다 어딜 다녀오시는 것이오?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솔직히 말해주시오. 신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곧 괜찮아질 것이옵니다.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괜찮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또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는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바느질도 하고 책도 읽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서 밤마다 사라지는 것이 더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사또는 결심했습니다. 신부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깊은 밤 신부가 방을 나서자 사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부는 관아 뒷문을 나서더니 마을 뒤편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사또는 숲 안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뒤를 쫓았습니다. 이윽고 신부가 멈춰 선 곳은 숲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봉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흙이 아직 채 가라앉지 않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 무덤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됐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가. 혼례도 올렸고 사또도 좋은 분이야. 이제 됐어. 이제 가도 돼. 사또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부는 무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사또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신부는 잠시 사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신부의 이름은 유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또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은 유연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연아의 언니 유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이 바로 유연아였습니다. 연아는 23세 나이에 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겨울이 끝나갈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언니, 나 한 가지 한이 있어. 혼례복 한 번만 입어봤으면 원이 없겠어. 그것이 유연아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혼례를 올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아가 죽은 뒤에도 그 집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새벽에는 혼례복이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렸습니다. 연아의 혼이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언니 연지는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연아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니, 나 대신 혼례 한 번만 올려주오. 그러면 갈게. 꼭 갈게. 연지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의논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이 혼례를 대신 치른다는 것. 하지만 그들에게는 연아를 놓아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지는 결심했습니다. 연아 대신 혼례를 올려주기로. 그리고 혼례가 끝나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고 물러나기로. 그렇게 사또에게 청혼 서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초상화 속 여인은 연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혼례를 올린 사람은 연지였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사옵니다. 사또를 속인 것도 동생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도 모두 제 잘못이옵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분이 혼례를 원하셨다 했소. 연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무덤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혼례가 끝났으니 이제 편히 가실 수 있겠소. 연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 오늘 밤 처음으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사옵니다. 동생이 이제 가려는 것 같사옵니다. 다음 날, 사또는 관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장의를 불러 유연아의 무덤을 다시 정성스럽게 단장해 주었습니다. 묘 앞에 비석을 세우고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곳에 혼례의 한을 품고 잠든 유연아에 넣기 쉬노라. 이제 편히 가소서. 그리고 혼례를 위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술과 음식을 올리고 연아가 입지 못했던 혼례복을 정성스럽게 접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 무덤 앞에 놓인 혼례복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 이야기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혼례를 올리고 저승으로 갔다. 사또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로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반전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연지는 그날 이후 짐을 꾸려 떠나려 했습니다. 사또를 속인 죄가 있으니 더 이상 이 고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딜 가시려 하오? 연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를 속인 죄인이옵니다. 마땅히 떠나야 하옵니다. 사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소. 사또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청혼 서찰을 받았을 때 초상화가 들어있었소. 기억하시오? 연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사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초상화 속 여인은 내가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소. 연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나는 어린 서생이었고 스쳐 지나듯 보았을 뿐이지만 그 눈빛을 잊지 못했소. 그 눈빛 때문에 혼담을 수락한 것이오. 오래전 어느 봄날, 어린 윤서는 과거 공부를 위해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소녀가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은 슬프고도 간절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슬픈 것 같은 눈빛. 윤서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유연아였습니다. 나는 초상화를 보았을 때 그 소녀인 줄 알았소. 그래서 혼례를 수락했소. 그런데 사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혼례날 당신을 보았을 때 나는 알았소. 연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초상화 속 사람과 당신이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의 눈빛이 그 소녀와 닮아 있었소. 연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소. 하지만 그 눈빛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소. 당신이 스스로 말해주기를. 사또는 연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소. 그것은 죄가 아니오. 그 말에 연지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 동생을 위해 거짓을 꾸며야 했던 괴로움. 언제 들킬까 떨어야 했던 불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고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또가 다시 혼례를 올린다는 것을. 이번에는 진짜 혼례였습니다. 신부는 유연지였습니다. 사또 김윤서와 유연지의 혼례는 고을 전체가 떠들썩할 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날 이후 유연아의 무덤에서는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밝게 뜨는 밤이면 무덤 앞에 놓인 홀레복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쁘게 춤을 추듯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혼례 한번 올리지 못한 채 한을 품어야 했던 그 시대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준 것은 귀신을 쫓는 굿도 아니고 무당의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음. 그리고 그 언니를 이해한 사또의 마음. 사랑은 살아있는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한도, 그것을 풀어주려는 산자의 마음도 모두 사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런 조선시대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